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연의 형사 전문 김팽찬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장난이었는데 그게 고속감인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의 차이점. 먼저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를 개최하여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내 선도 및 교육적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고소는 형사법에 근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건 법적인 사건으로 본격화된 거라 이해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3가지. 첫 번째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세요. 자녀로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당시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화 내용이나 증인, CCTV 위치까지 세세히 듣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그 친구들이 촬영한 유리한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화 기록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경우 증거인멸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문자, 인스타그램 DM과 같은 SNS 대화 내용은 오히려 오해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꼭 받으세요.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처음 진술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마디 잘못하면 인정한 걸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중 태도와 진술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은 사실대로,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하세요. 억지로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밀친 건 맞는데 때리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표현 하나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은 최대한 사실 중심, 그리고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가 정리하도록 맡기세요. 형사사건은 누가 먼저 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반성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처분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섣부른 접근은 2차 가해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회하에 성실한 사과, 반성문, 그리고 구체적 재발 방지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반성문에는 어떤 점이 잘못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3가지를 꼭 담으세요.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대응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경우 소년재판을, 만 14세 이상부터는 소년재판 또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으로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사안이 심각하여 교화가 아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년부가 아닌 정식 기소를 통해 일반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법적 방어 논리,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처벌받는 것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고소당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학생의 인생이 불필요한 낙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